24타경 102676 이건 사건 번호죠. 화성 영천동, 그러면은 영천동이 아마 동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동탄 기흥로 근린 상가 14평 8억 1천에 감정돼서 지금 2억 7천까지 그래 변경사지 길이 지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물건을 올려놓으셨다가 다음 길이 지정되는 날짜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이 물건에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드리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일단은 가장 먼저 몇 번 얘기했다시피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가등기 가처분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많이 했죠. 이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보다 임찬 채땡 씨가 이 사업자,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네. 그럼 이건 상가. 전입신고했네요. 그럼 주택. 이렇게 그냥 판단하세요. 아니, 상가에다 왜 전입했지? 주택에다 왜 사업자 하지 마시고, 주택이지만은 사업자 등록 있으면 상가. 상가지만은 전입신고 있으면은 주택.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근린 상가에 임찬 채땡 씨가 말소기 근저당보다 사업자 등록했는데 나중에 했네요. 그래서 대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도 이전되고 낙찰 이후 낙찰자가 물을 또 넘는데 뭘 살펴보자는 얘기인가 했더만은 여기에 임찬의 현황 밑에 보면요, 여기 주의사항 또는 기타사항 또는 참고사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요 잘 읽으십시오. 아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여기 임찬 채땡 씨 128호에 7천만 원 시설 비용을 드리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 시설한 비용에 대하여 감가에서 좀 지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감가에서 임대인 여기 채땡땡 씨 같아요. 임대인 채땡땡 씨께서 5천만 원가의 시설비를 인정하겠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임대인 채땡땡 씨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네요. 그렇다면은 자, 한번 여기서 보게요. 가부 부동산 임대인, 이 가부 부동산 을임차인, 임대한 이 부동산에 을이 7천만 원 들여서 시설했고 5천만 원을 얘가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죠.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요. 혹여 이 갑이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 이 시설비 이것도 이 낙찰자가 승계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불여통태라고 아주 사소한 것도 정확히 분석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냐하면 임대인 갑이 이 시설비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가부 부동산을 낙찰한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치에 있어서 5천만 원 인수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시설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갖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그 권리를 정할 수 있지 다른 제3자에 그 권리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가 임차의 시설 인정 것은 낙찰자 책임진다 안 진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임차인 을이 이 부동산에 들인 비용, 즉 임차 목적물의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들인 비용 우리는 필요비라 하고,
두 번째는 임차 목적 가치를 증가한 것을 뭐한다? 유익비라 하는데, 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 종료되면 청구하는데,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익을 지급하지 않네요. 이랬을 때 을은 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언의로 하여 뭘 주장했습니까? 낙찰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낙찰자가 저도 다 무너져야 되는가 여부인데,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요, 유치권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 이유는 첫째는 임대차 계약 시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임대차에 명시되기 때문에 이 원상 회복 의미 자체가 유치권 뭡니까? 포기 약정입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또 임차인이 낙찰자에 대하여 임차 목적물이 들인 유익비와 필요비를 언의하여 유치권 행사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요, 이 시설비거든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으로 들인 시설비는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어서 시설비 가지고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요, 유치권 시간에 물론 자세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채권이 변제기 있을 것, 이걸 조건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잘 들으세요. 임대차가 아직 남아있다라면 변제가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사비 채권에 의한 유치권이 말고. 따라서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은 반드시 채권 변제기 있어야 되는데 임대차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채권이 변제기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유치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참고로 알아요. 두 번째는요,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유지 수선하기 위해서 또는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 칩시다. 그럼 유치권 못 하겠네요? 아니에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이 이 사례와 같이 배당 요구를 하면은 임대차가 종료된 걸로 보고 유치권 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걸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임대차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남아있고 임차인 배당 안 했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께서 이 임차인이 배당에 했나는 잘 보세요. 유치권 행사하려고 할 때는 또 이런 말이 나올 경우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시설비를 가지고 지금 필요비 권리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 유익비 필요비 권리신고가 제출되어 있죠. 그러다가 또 저것이 인정이 되면은 법으로 배당이 되나,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배당 또한 안 되고, 배당이 안 되면은 낙찰 때 유치권 행사하는데, 유치권 행사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난제가 있어서 이 물건을 입찰 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